네, 오늘 운동하고 잠깐 쉬면서 동영상을 올려봅니다. 비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향후 듣고 어제 힘은 문서 내용을 보고 제가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코인을 접한 지가 10년 되고 전문적으로 전업 트레이딩을 한 거는 한 7년 정도 되어 갑니다. 되어 가는데 힘은 문서에 주된 내용이 ICO 자체가 정권에 속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회사 같으면 이제 IPO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ICO를 초기 투자자 코인으로 초기 투자자 이제 모집하는 거를 이제 ICO를 하잖아요. 그런데 향후 그것이 이제 탈중앙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갖고 정권형이 될 수도 있고 정권형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플 이제 힘은 문서가 나오기 전에는 힘은 문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니플이 잠깐 이렇게 한 7%, 6% 정도, 7%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니플은 지금 그 완전하게 탈중앙화된 게 아니다 보거든요. 저는요. 아니다. 이 중앙집권식인데 그거에 대한 이제 실망감 때문에 이게 그 니플이 이제 다시 이렇게 내려가고 지금 제자리로 약간 제자리로 좀 돌아왔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니플 같은 거는 원래 호재거리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ODL이 얼만큼 확장이 되느냐, 그게 승부입니다. 나중에 옛날에 2018년도에 SBI에서 전 니플을 채택하고 송금 이렇게 실험을 해본다 했을 때 이제 니플이 탄력을 붙어갖고 이제 쭉 4천 몇 배원 업비트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업비트 기준으로 4천 몇 배원 간 기억이 나는데요. 향후 또 그런 니플은 어차피 자기들이 표방한 이제 취지가 송금 은행 간 송금용이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ODL이 얼마나 확정적이고 더 굵직한 이슈를 잡느냐에 따라 갖고 니플 가격은 가격이 오르는데 항상 결정적인 모멘트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니플은 이제 ODL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중앙집권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누군가가 그 은행 안에 송금할 때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니플인데, 그거는 누가 탈중앙화돼 갖고는 그 관리가 힘들다 보는데, 그래서 이제 니플은 향후에 지금 정권이냐 정권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저는 그 메리트를 지금 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권이 아니면 더 이제 가격이 더 오르니까 더 좋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니플을 적게 갖고 있는데 향후 이제 좀 오르면 ODL 쪽에 이렇게 흐름을 보고 니플을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이다인데요. 에이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하기 전에 처음에 ICO가 붐이 일었을 때 이드럼 때 ICO가 이제 불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SNS에서 하는 말이 ICO를 하는데 초기 투자자 모집을 하는데 이 회사가 내가 이 토큰이면 토큰, 코인이면 코인, 이거를 샀을 때 향후 그 회사가 더 발전적으로 발전해갖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거에 따라 갖고 이제 이게 정권이다 정권 아니냐, 그것도 이제 분류하는 거 있거든요. 지금 니플이 지금 별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니플 랩스가 니플 회사 보고 지금 니플 회사 투자자들이 니플을 구입했다. 그렇게 해갖고 소송을 걸어갖고 지금 그 SEC에서 지금 정권으로 이렇게 이 제소를 해갖고 지금 이래 된 상태인데,
처음에 이드룸을 넣었을 때는 우리가 재단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 이제 봄이 이렇게 한참 불었고, 그때도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뭡니까 ICO 거기 들어왔는데 그때는 저는 이제 실력이 아니고 그때는 해외 뭐 보내갖고 그렇게 뭐 할 실력도 안 되고 아직 그때는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발이 넓은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갖고 리플은 어차피 그때 리플 말고 이드롬은 우리나라 거래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좋은 줄은 알고 있었고 이드롬이 ICO에 성공해갖고 비탈릭 부텔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천재성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만든 코인이니까 이제 우리가 그쪽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 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ICO를 열은 건데 그냥 거기 이제 거기 정권용으로 이게 이제 투자 개발자를 보고 한 거잖아. 그저 개발자를 보고 한 건데 이게 과연 지금 옛날식 이제 코인 이거는 이제 요 근간에 놓은 거잖아. 옛날에 이렇게 놓은 법 적용 갖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드림이 성공한 뒤에 하고 난 뒤에 모든 코인들이 ICO를 했습니다. ICO를 했는데 자기 코인이 좋은 거를 홍보시키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모집 안 한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드론 기반으로 ERC20 기법으로 사기 코인을 만들어 갖고 다단계식으로 풀어가지고 사기 치는 거는 이제 살짝 몰래 이렇게 한 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폴가닥이나 뭐 에이다 폴가닥 이오스 이런 것들은 그 개발자들이 천재성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초기 투자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그때는 ICO를 못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그때는 ICO를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영국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에이다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자를 언제 모집을 했느냐면요. 일본에서 처음 했습니다. 일본에서 두 번 이렇게 ICO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 그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이렇게 ICO를 진행했는데 미국에서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한 것도 아닌데 과연 이 에이다가 정권으로 왜 분류됐냐면 POS 때문에 이제 이렇게 초기 투자자 건하고 POS 건 때문에 지금 정권으로 분류시켜 놨는데 그러고 이제 향후 힘은 문서대로 향후 초기 투자자를 모집했다. 자, 미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적용 그래 억지로 뿌려갖고 했다 치더라도 지금 에이다는 이제 개발 단계가 단계별로 나가니까 좀 늦게 나가는 경향도 있어요. 이드론 비하면 속도 개발 로드맵이 속도가 늦게 나간 건 있는데 에이다는 5단계로 지금 로드맵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4단계가 지금 4단계거든요. 바소인데 바소가 개발 단계가 거기 지금 시작 들어있고 이제 끝나가면 이제 머지않아 내년이나 되면 이제 에다가 5단계 마지막 단계 볼테르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볼테르 단계는 이제 거버넌스 이렇게 채택을 해갖고 이제 모든 이게 의견이 중앙 집중식이 아니고 탈중앙을 이렇게 이제 표방하는 그것이 5단계거든요. 5단계가 되면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탈중앙화 쪽에 더 가깝게 이렇게 거기 이제 이렇게 정착되면 이제 더 이상 이 친구가 이제 몽골 것이 이제 그거를 SEC에서 초정권을 몽골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코인을 이제 채굴하는 방법은 POW 방식이 있고 POS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는 POW 방식은 이제 일정한 자기가 이제 그 연산을 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컴퓨터 연산을 풀기 위해서 하여튼 그래갖고 노력을 해갖고 블록을 만든 거를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POW 방식이라고, POS 방식은 이제 스테이크잖아.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면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POS 방식에서는 이 친구들이 지금 POS 방식, 포스 방식, 스태킹을 지금 문제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POS 방식은 어차피 블록을 요 블록에서 저 블록으로 만들어 갖고 저쪽으로 능구기 위해서는 저 블록으로 그 일정한 값 데이터를 똑같이 엮기 위해서는 일정한 코인을 기본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51% 이제 성능이 나면 이제 통과되는 방식인데, 지금 POW로 채택하는 코인 전체 한 2만 가지 넘는 코인 중에 토큰 포함입니다. 그 중에 한 50가지 정도가 된다 생각하는데, 나머지 한 2만 몇 가지는요 다 POS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코인하고 이제 토큰을 분류하는데, 코인은 이제 정확하게는 안 살려봤는데 한 100 몇 가지 됐기고, 나머지는 예, 전부 다 이드론 기반이든 무슨 기반이든 하여튼 기반인데, 그렇게 이제 나머지 코인들은 다 토큰입니다. 토큰인데 그 친구들도 다 POS 방식으로 주로 채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비탈릭 부텔린이 코인을 이드론을 만들면서 당신들도 이드론 토큰을 만들 수는 있다. 만들 수 있는데 요 기법으로 만들어 봐라. 해갖고 이제 그 향기 이제 ERC20 기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드론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진 토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 깔려 있는 거는 이제 웹이잖아요. 웹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앙 웹이고, 탈중앙 웹이 있단 말이에요. D웹이 지금 이드론 같은 거는 D웹이 한 몇천 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 D웹이 있다는 거는 그 자체가 탈중앙화 소리가 일맥상통합니다. 상통하고, 에이다 같은 것도 한 100 몇 가지 향후 더 이렇게 D웹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 이제 에다 같은 거는 지금 사실로 근력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정권용으로 분류되는 게 볼테르가 되면, 그거는 이제 지금 ICO 건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미국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한 건데, 그거 갖고도 더 이상 이렇게 원래 셀을 딴지를 못 거는데 지금 걸고 있는 상태 같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에다 같은 거는 지금 5단계 지금 볼테르 단계가 오면요, 완벽 탈중화에 가깝게 한 80% 정도 탈중화가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SEC에서 더 이상 딴지를 못 걸 것이다. 그리고 이제 SEC가 좀 더 이렇게 코인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차피 POS 방식으로 안 돌아가갖고는 블록이 생성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하면 POW 코인밖에 없는데, 코인은 해봤자 50개도 안 되는데, 그거는 전기세가 많이 나고, 그 중에 우수한 코인은 속된 말로 제가 봤을 때 우수한 코인은 뭡니까? 비트코인하고 나이트코인,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는 대시하고 모네노,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번 정도 한 10가지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POW 방식 중에서 괜찮은 코인들이.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우리가 법을 만들고 난 뒤에 궤도기관이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SEC에서 요렇게 정권으로 분류시킬 예정인데 갖고 규정을 만들어 갖고 규정을 만들던 법을 통과시켜, 미의회에서 통과시켜 갖고 그 법안대로 해갖고 요거를 언제까지 지키라, 1년 정도 궤도기간을 줄 테니까 이거 따라 갖고, 건축을 보면 건축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고 코인 쪽에서
그렇게 해래갖고 적용시키는 게 맞지. 옛날 걸 소급시켜갖고, 니플 같은 거는, 니플이 발행된 게,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지금 2012년도에 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갖고 뜬금없이 2018년도에 니플을, 딴지를 걸었고, 소송을 걸었다. 2018년도 많습니까? 지금 3년 됐으니까. 한 2020년도에 딴지를 걸었고, 소송을 걸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이게, 미국은 뭐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법이, 발전된 나라라 생각하는데, 이게, 과연, 판사한테 갔을 때, 판사가 이거를, 정상적인 판사 같으면, 제 생각에 이거를, 뭐랍니까, 법원에 먼저 뭐 기소 말고, 검찰청에서 하는 거 말고, 그거를 하여튼 법에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상식적으로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요. 제가 뭐 법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 다 해도 말이 안 맞는 거라고,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당신들이 손을 봐라 해갖고 적용시키는 게 맞지. 자기들이 구닥다리 옛날식 그거를, 아니고 지금 블록체인이 놓은 지가 10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거의 놓은 지가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공부도 안 해놨고, 당장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다. 저는 급하게 서두른 이유가 하나가 지금, 미국, 중국 지금, 주기이라는 생각하는데, 코인 주기는 아니고,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갑자기 6월 1일 날 중국 쪽에서, 코인 거래소 이렇게, 개방을 허가를 해줘갖고 지금 거래소가 몇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큰 거래소가 OKEX하고 뭐 하여튼 뭐 두세 가지 호흡이하고 지금 두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게 돈이 이제 중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이제 중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급히 서두르지 않나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 뭐 에이다든 폴리곤이든 이제 뭐 저는 솔라른을 뭐 크게 좋게 좋아하진 않는데, 하여튼 지금 요번에 상폐된 게 폴리곤, 에이다, 솔라나 이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리스트 안에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알고랜드도 들어가 있는데, 알고랜드는 완벽하게 탈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뭣도 모르고 뭐 알고랜드를 지금 이렇게 그거를 정권을 해놨는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그까지는 모르겠고요. 알고랜드가 탈중화가 되었다는 거는 알고랜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알고랜드를 그래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알고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편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흐름은 지금 보세요. 지금 요번에 SEC 건에서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를 두 개를 건드리도 지금 코인은 비트코인 같은 거는 한 6% 정도 떨어졌거든요. 알트코인들은 보통 보면 두세 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극히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거보다 약간 알트가 더 떨어진 거예요. 몇 프로 더. 그거는 왜냐면 내 코인이 정권형으로 분류될까 하니까, 비트코인은 확실히 정권형으로 분류가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정상적으로 떨어진 거고, 예. 그냥 흐름대로 떨어진 거, 시장의 흐름대로 떨어진 거고, 나머지 코인들은 약간 충격이 같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런 코인들이 다시 살아 들어온다 생각하거든요. 에이다하고 뭐 폴리곤하고. 저는 에이다 같은 거는 살아 들어오면 가격은 엄청나게 도움이 줄 것이다. 저는 2025년도 말에서 2026년도 초에 대상증상이 온다 생각하는데, 그때 되면 에이다 가격은 8,000에서 12,000원 갈 것이다. 지금 한 300원, 400원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겁이 나면 이제 못 살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고 현명한 투자자 같은 거는 이제 마이너는 지금 뭐 안 사나겠더라도 더 저는 에이다를 갖고 있습니다. 더 추매를 합니다. 지금 가격대에 더 추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는, 왜냐면 저는 에이다가 확실히 살아남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비트의 항방은 이제 올 말까지
이제 두 가지 A하고 B 이제 A로 가는 A로 갈지 B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저점은 어차피 나왔고요. 두 번째 이제 저점이 언제 나오냐면 올 11월 달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인데 그때 이렇게 다시 수매를 하면 됩니다. 수매해봤자 지금 가격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경우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기간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길게는 한 8개월, 짧게는 한 6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견디내시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 대쌤이었습니다.